첫 번째 입찰 시도 폐찰, 낙찰자는 실거주자. 두 번째 입찰, 이번에는 차순위, 낙찰자는 또 실거주자. 심기일전하여 세 번째 입찰 해보지만 이번에도 차순위, 낙찰자는 실거주자. 실거주자, 경매 투자자들에게는 통곡의 벽입니다. 여러분들이 경매 입찰을 했을 때 아니 저 가격에 왜 받아가? 하는 생각이 들면 거의 실거주자입니다. 아파트는 상가나 빌라에 비해 시세 조사도 쉽고 권리 분석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많은 경매 초보들이 첫 물건으로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 낙찰은 되는 건가요? 답을 바로 드릴게요. 네, 됩니다. 다만 주변 지인들을 보면 기본 5번 이상, 많게는 10번 이상 폐찰을 경험하고 거의 포기할 때쯤 낙찰의 기쁨을 맛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폐찰이 많고 경쟁이 심하니까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파트는 하지 말아야 하나요? 종목을 바꿔야 하나요? 아니요. 그럼에도 저는 초보분들은 아파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쉽고 안전한 물건으로 수익을 내보는 경험을 해보시고 다음 단계로 하나씩 레벨업을 해나가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초보 단계에서 가장 필요한 건 멘탈 관리와 꾸준한 입찰입니다. 꾸준히 입찰하다 보면 낙찰은 안 돼도 낙찰가에 가까워지는 걸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특히 지역을 찍어서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요. 감이란 게 생기고 그만큼 경험과 실력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냥 입찰 열심히 다니세요 라고 하는 건 제 입장에선 좀 무책임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과정을 조금이나마 단축시키고 낙찰의 확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낙찰 확률을 높이는 첫 번째, 지역 선정입니다. 지역 선정은 입지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지역을 하셔야 합니다. 입지가 떨어지는 지역을 투자한다니 무슨 소리인가 싶으시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과천이랑 인천 계양구에 같은 날 물건이 나왔어요. 둘 다 동일하게 5억이라고 해볼게요. 과천 5억 없습니다. 예를 든 거예요. 어떤 걸 하시겠어요? 누가 봐도 과천이 상급지이고 심지어 5억에 나왔으니 과천을 하는 게 맞죠. 근데 몰립니다. 무조건 좋은 쪽으로 몰립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게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한다면 둘 중에 입지 좋은 곳에 투자하는 것이 맞는데 만약에 우리가 단타 투자자라면 2년, 4년 뒤 시세가 중요하지 않죠. 낙찰받고 바로 팔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물건을 검색할 때 전략적으로 입지가 떨어지는 지역을 선택합니다. 또 지역마다 매매 시세 흐름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지금 서울과 같이 상승 흐름을 탄 지역은 낙찰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입지 가치가 떨어지는 지역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지금 시세가 상승하고 있는 지역은 몰립니다. 경매가 일반 부동산 시장보다 더 빠르게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흐름이 오지 않은 보합권이거나 하락하지만 곧 반등할 지역을 찾아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경쟁을 피하고 낙찰 확률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죠. 낙찰 확률을 높이는 두 번째, 물건 선정입니다. 물건 선정 시에는 이전에 낙찰가율이 낮았던 단지를 선택합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게 절대적인 것은 아닌데 경매라는 게 어차피 확률 싸움이잖아요. 확률을 높이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과거 낙찰 사례를 조사하다 보면 낙찰가율이 낮았던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지를 눈여겨보고 있다, 만약에 경매로 나왔다 하면 조사를 해보는 거죠. 또 첫 번째 소개해드렸던 내용과 비슷한데 같은 날 구축과 신축이 나왔어요. 어디에 몰릴까요? 당연히 신축에 몰립니다. 우리는 구축을 선택하면 됩니다. 왜냐면 팔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는 조사를 하셔야겠죠. 낙찰 확률을 높이는 세 번째, 시세와 감정가가 차이가 날수록 좋습니다. 만약에 감정가가 시세보다 낮은 상태라면 유찰을 기다리지 말고 신건에 바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비슷한 개념인데 시세 파악이 어려울수록 좋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가 많이 없는 1층이나 탑층 같은 것들이 이에 해당하고요. 또 물건 자체에 거래가 없거나 매물이 없어 시세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어려우면 우리 입장에선 더 좋습니다. 그만큼 직접 가서 조사를 하는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니까요. 온라인으로 집에서 대부분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물건일수록 경쟁이 몰립니다. 낙찰 확률을 높이는 네 번째, 시리즈 물건들이 있죠. 번호 막 붙어있는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합니다.
시리즈 물건 나오면 적극적으로 입찰해 보시고요. 낙찰 확률을 높이는 5번째, 대형 평수는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합니다. 수익률도 훨씬 좋습니다. 다만 이때는 매매 사업자로 하신다면 부가세 이슈가 있기 때문에 부가세를 계산하셔서 입찰하셔야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대형 평수는 단타보다는 낙찰받아서 개인 명의로 2년씩, 4년씩 전세 돌리는 투자를 선호합니다. 고가의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액이 높아질수록 경쟁이 덜합니다. 그래서 경매도 스노우볼을 한다면 지금이 어렵지 점점 난이도가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처음 시작하는 지금이 제일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경쟁해야 될 그 경쟁자들이 뭐 엄청난 인사이트를 가진 대단한 투자자들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된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도전을 해보세요. 여기까지 낙찰 확률을 높이는 몇 가지 방법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난달 낙찰된 경매 물건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권리상 안전한 물건, 아파트로만 조사했고 전국 667건을 조사했습니다. 평균 낙찰가율은 87.2%이고요. 이 낙찰가율은 감정가가 아닌 시세 대비 낙찰가율입니다. 평균 입찰자 수는 10명이고요. 통상 10명 이상 들어오는 물건을 낙찰받았다면 그 또한 기분 좋은 일은 아니죠. 경쟁이 붙으면 그만큼 높게 받았다는 말이니까요. 10명 이내에서 경쟁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차트는 지역별 평균 낙찰가율인데 지금 서울은 90%가 넘는 낙찰가율을 보이고 있죠. 90% 이상에서 받아버리면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은 90% 밑에서 받을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해야 합니다. 수도권에서는 인천이 될 수 있고 지방광역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더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낙찰가율은 더 낮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낙찰가율이 낮고 입찰자가 덜 몰리는 지역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보통 낙찰가율은 입찰자 수에 거의 비례하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입찰자 수는 서울이 가장 높고 전남이 가장 낮습니다. 이렇게 보고 낙찰가율이 낮으면서 입찰자 수가 10명 이내로 들어오는 경쟁률이 낮은 지역을 추려보면 당진, 서산, 군산, 거제 등이 되겠죠. 지금 했던 과정을 응용해보세요. 저는 보여드리려고 전국을 분석을 한 거고요. 예를 들어 인천이면 인천 내에서도 구별로 또 다르게 나타납니다. 인천 남동구, 연수구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서 비교해보는 거예요. 조사는 간단합니다. 과거 낙찰된 리스트를 뽑아서 실제 시세 대비 얼마에 낙찰되었는지를 조사해보면 됩니다. 무작정 물건을 검색해서 입찰하는 것보다 우리가 쉬운 물건을 하지만 이렇게 확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략적으로 경매를 해나가시길 추천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그럼 9월에 가장 많은 입찰자 수가 몰린 곳은 어디일까요? 레미안 당산입니다. 레미안 당산 좋죠? 무려 62명이 몰렸습니다. 낙찰도 시세보다 높게 받아갔어요. 좋은 물건이지만 우리 같은 단타 투자자들에게는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물건이 되는 거죠. 또 여기 레미안 당산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청주 흥덕구, 부산 사상구의 아파트들은 피하는 것이 좋겠죠. 얘네들은 50명 넘게 들어올 물건이 아닙니다. 특정 호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경매를 해 나가시면 꼭 낙찰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요약하면 낙찰 확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덜 몰리는 것을 선택하자입니다. 경매를 배우고 부푼 꿈을 안고 몇 번 입찰을 해보신 분들은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